하루와 이별 제외 상담사 아로지입니다. 처음으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사분들께서 어려운 의학 용어 써가면서 설명하지 않듯이 저도 최대한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을 선호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용어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개념이라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치, 프레임, 신뢰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 개념을 여러분이 명확히 이해해야 왜 이별을 했는지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매달리거나 억지로 잘 사는 척하거나 복수하겠다고 다른 사람 생긴 척하고 어떻게 된다? 관계를 망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죠. 틀린 질문을 하면 틀린 답이 나온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꼭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빠르게 용어를 알아보기로 하고, 그 전에 좋아요, 구독, 멤버십도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알아볼 용어는 가치입니다. 조금 추상적일 수 있죠. 이 가치라는 건 연애에서의 보상, 즉 이 사람과 연애를 해야 하는 이유를 뜻합니다. 여기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객관적 가치라는 것은 돈, 외모, 학벌, 집안 같은 요소들을 뜻해요. 좋으면 좋을수록 연애에서 재회에서도 유리하죠. 그런데 사실 이 객관적 가치로 이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살찌고 못생겨져서 차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라고요. 그럼 대부분은 어떻게 이별을 하냐? 여러분과의 연애에서 어떤 보상이 사라졌는지, 혹은 그 사람의 원하는 보상의 종류가 바뀌었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보상은 결국 사람의 욕구에 기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고려하는 시기가 되면은 외모나 같이 있었을 때 즐거움 이런 것보다는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안정성을 더 보게 될 수 있거든요. 이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직업이나 결혼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건데, 여러분이 이별 통보 당했다고 백날 외모 관리하고 운동하는 모습 찍고 이런 거 올린다가 재회가 되냐?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치는 상대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에서 기반된다라고 꼭 이해해 주세요. 이 가치가 충족이 될 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고, 충족되지 않으면 보상을 느끼지 못하고 연애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연애가 이 보상만으로 유지가 되냐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람이 이 보상만으로 연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큰 보상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 환승을 하겠죠. 더 많은 돈, 더 잘생긴 사람, 더 예쁜 사람이 나타나면 다 환승을 해야 되는데 꼭 그렇진 않죠. 왜? 이게 바로 애착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가족과 같은 끈끈함을 형성해 준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애착이 있어도 연애해야 하는 이유, 최소한의 보상이 사라지면 관계는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그렇다면 이 보상 문제로, 가치 문제로 이별을 했을 때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상대방이 어떤 보상을 원하는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보상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인식 속에서 이 보상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게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은 이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하거든요. 대부분은 이 인식의 세계 속에 살게 돼요. 여러분이 당장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상대방의 인식 속에서 예전이랑 다르네, 지금 이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겠다라고 믿게 만들어야 돼요. 이때부터 가치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프레임입니다. 아마 이 단어가 제일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서 배웠던 가치라는 단어와 혼동될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정치에서 프레임을 씌운다, 아니면 침대 프레임 이런 단어도 있고, 심리학에서 마음의 창을 뜻하는 해석이라는 뜻의 프레임도 있고,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 연애에서 이야기하는 프레임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대하는 인식의 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샤넬백을 떠올려 주세요. 모든 여성분들의 로망이죠. 매우 가치가 높은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샤넬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무상으로 가방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좋아 죽겠죠. 그런데 이게 6개월,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샤넬이 그 사람에게 너무 당연해져 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이 샤넬을 우러러 보는데 내 입장에서는 너무 익숙하고 감흥도 없고 그냥 장 보러 갈 때 매는 가방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방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여기서 중요한 건 샤넬의 실제 가치는 그대로지만 여러분의 인식 속에서만 가치가 낮아진 것,
이걸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거나 당연하게 대하거나 익숙하게 여긴다는 것을 뜻해요. 즉 관계의 기준이나 주도권이 상대에게 모두 넘어간 상태죠. 그러면 이 프레임이 낮아졌을 때는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한 기준을 다시 바로 세우면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내가 바보여서 너한테 다 맞춰준 게 아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자각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향을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관계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서 프레임을 회복시킵니다.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이 신뢰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도, 믿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에서 느끼는 안정감, 쉽게 말해 감정 소모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게, 날 너무 좋아하면 그냥 다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만큼 날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포르쉐라는 자동차를 너무 사고 싶거든요. 보면은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차에서 내렸을 때 그 운전대를 잡았을 때 제 모습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 차를 소유했을 때 그 즐거움, 행복보다 기스가 날까봐 항상 고급류를 넣어줘야 되는데, 소모품은 비싸고 보험료 비싸고 감가 심하고 주차도 해야 되고, 새 차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감정 소모가 더 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이 차를 얻었을 때의 보상보다 스트레스가, 감정 소모가 더 크다 보니까 결국 선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관계 자체가 감당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서 떠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정말 좋아하면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티게 돼요. 억지로 맞추고 무리하게 되는 거죠. 60개월 할부로 긁어서 카푸어 돼서 포르쉐를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손해보고라도 판다는 거죠. 여기서 단순히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 차를 못 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애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가짐 있고 관계에 대한 지능이 굉장히 낮은 분들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이 신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게 뭐다? 나 너무 지쳤어, 힘들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단순히 감정 소모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면 참고 버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참고 버티지 못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가치나 프레임의 훼손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무작정 내가 변할게, 잘할게, 달라질게, 미안해, 사과하면서 진심을 전하고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외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신뢰는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냐? 앞에서 배웠던 가치나 프레임의 훼손 정도를 파악하고 같이 회복을 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은 앞에 두 가지 부분은 문제가 없고 오직 신뢰만으로 헤어졌다면 어떻게 한다? 상대방을 위해 그냥 떠나주는 거예요. 나 변할게, 달라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스트레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을 떠나게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숨을 쉴 수 있게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간과 거리를 두기면 상대방은 어떻게 한다? 자연스럽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 정도 시간 지났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얘도 조금은 변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믿음이 생기면서 신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할 때는 여러분에게 좋은 쪽으로 바뀌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달라질게, 변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혀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상대방의 어떤 욕구 변화로 인해 연애할 이유가 사라졌다면, 보상이 줄어들었다면 가치를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을 너무 낮추면서 상대방이 함부로 대하거나 만만해졌다면 프레임을 다시 세워야 되고, 단순히 감정 소모만으로 지쳐서 회피를 하거나 떠났다면 시간과 거리 두기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본 개념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이별을 했는지 정확하게 짚고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될까요? 잘 사는 척 할까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될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혹 나 이게 너무 어려워, 진짜 판단이 안 돼, 그러니까 상담받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딱 잘라 말합니다. 본인 스스로 이 정도 사리 분별할 정도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면요, 그냥 사기당해요. 500만원, 1000만원 사기당하고 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정말 힘들어 죽겠다,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도 보지 마시고요, 그냥 병원에 가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받는 게 우선이에요. 재회가 먼저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서 여러분이 조금 안정됐다 싶을 때부터 어떻게 한다?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스스로 제외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상담을 받더라도 훨씬 더 이해도도 높고 상담사의 지침도 잘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개념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용어 관련 사전을 다시 한번 남겨놓을 테니까 꼭 정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로조였습니다.